안녕하세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 멘토 멘티 영상, 강의로는 마지막 영상인데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발표를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파트가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인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외울 것도 많고 막 순환계에서 막 심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조금만 알면 되게 재밌고 저희 몸에 얼마나 신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유익한 그런 파트가 아닐까 싶어서 이 기관계 통합적 작용 파트를 준비를 해 보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 기관계라는 게 이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 각각씩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소화계는 뭐 당연히 순환계의 도움을 빌려서 하겠고 호흡계도 당연히 소화계의 도움을 빌려서 하겠고 되게 많은 일을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화계인데요. 근데 영양소는 저희가 밥을 먹게 된다면 영양소는 소화계를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영양소의 소화는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소화 효소에 의해 녹말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영양소의 흡수가 있는데요. 이 소화가 끝난 분해된 영양소는 소장 내벽에 있는 융털로 흡수가 됩니다.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이나 암주간으로 흡수된 후 심장에서 합류하여 혈액을 따라 온몸의 세포로 운반됩니다. 여기서 모세혈관이나 암주간에서도 들어가는 각각의 영양소가 다른데 이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밥을 먹었으면 또 저희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산소는 또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와요. 호흡 운동이라는 게 숨을 들이쉬면 외부의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을 거친 후 숨을 내쉴 때 폐 속의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가는 현상입니다. 폐에서는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겠죠. 숨을 들이쉴 때 폐로 들어온 공기 중에 산소는 폐포에서는 많은 이산화탄소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확산을 하여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산소는 저희 몸에서 필요한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또 순환계가 또 이제 관여를 하는데 소화기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와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 산소는 순환기를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됩니다. 영양소는 혈액의 혈장에 의해 운반이 되고 산소는 주로 적혈구, 헤모글로빈에 의해 운반이 됩니다. 여기서 막 저희가 폐정맥, 폐동맥 이런 거 배우는데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외우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딱 시험 전에 외우면 돼요. 굳이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설계입니다. 저희가 밥도 먹고 호흡을 하게 된다면 물질대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노폐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가 세포 호흡으로 인해 분해가 된다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와 같은 노폐물이 생성이 되고요. 노폐물은 순환계에 의해서 호흡계와 배설계로 운반이 되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호흡계는 뭐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설계로 내보내진 않잖아요. 입으로 내쉬니까 여기서 호흡기도 운반된다는 뜻이고 배설계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대변이나 소변 같은 그런 형태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뭐 어떤 걸 먹으면 암모니아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말했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지금부터 이게 암모니아가 되는구나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챕터 제가 준비한 발표의 제목조차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소화계가 정말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흡수를 하고 이것을 온몸 전체로 운반해주는 과정에서 순환계도 돕고, 호흡계 또한 저희가 호흡을 할 때 필요한 막 영양소들 그런 것도 다 소화계에서 또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것들이 다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명활동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론 서로 다른 기능이 각각 주어지긴 하였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대사의 균형인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만, 이 비만이 뭐냐? 에너지 섭취량, 저희가 밥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소비량은 좀 더 적어요. 그러면 비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정말 먹는 건 적은데 소비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반대로 체중 감소가 되고 영양 실조가 되고 면역력이 저하가 되겠죠. 무조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게 뭐냐? 영양 균형입니다.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제 각자의 면역 체계가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 한다고 막 에너지 섭취량 적게 하시고 소비량 많이 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면역 체계니까 그냥 균형을 이루면서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한 곳인데요. 대사성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병이고 원인으로는 오랜 기간의 영양 과잉 또는 운동 부족, 에너지 불균형이 지속되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전,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도 발생을 합니다. 대사성 질환의 종류가 무엇이 있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구루병 등이 있는데 이 대사성 질환은 거의 다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복부에 많은 살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대사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병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고혈압은 다 아시다시피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만성 질환이죠. 스트레스, 식사 습관 등 환경적 요소와 유전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을 하는 병입니다. 당뇨병은 혈당량이 높은 상태에서 지속되는 질환으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현상이죠. 이자에서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고지혈증, 이게 살짝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필요 이상의 지방 성분, 막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같은 것이 혈액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 운동 부족, 비만, 음주 많이 하시면 이런 고지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간인데요. 지방간이 무엇일까요? 간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음주,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과 약물 남용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음주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 대사성 질환 낳는다. 특히 비만도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음주 피하고 우리 비만도 예방할 수 있게 많은 운동, 그리고 적절한 에너지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루병은 이제 뼈가 약해지는 현상인데요. 뼈의 통증이나 변형으로 일어나는 그런 병입니다. 비타민 D가 결핍으로 되어가지고 칼슘 부족, 뼈와 관련된 또 이제 그게 칼슘이잖아요. 칼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 바로 구루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대사성 질환은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뭐 한순간 비만이 되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러한 것을 예방하는 건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 즉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당뇨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대사성 질환과 많은 다른 병들을 같이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저희가 이런 것들의 적절한 에너지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뭐가 있을까요? 뻔하죠.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열량이 높은 음료수, 뭐 사이다나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린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합병증을 언급했는데요. 합병증이 뭐가 있냐?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에서는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대요. 고지혈증은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이 있고 지방간은 간 경변, 심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한순간에 많이 먹고 운동 귀찮다고 하다가 이러한 많은 병들이 생겨버리면 예방하기도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병을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운동 많이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야채 많이 먹고 골고루 섭취하고 에너지 섭취 똑바로 하고 저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시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예나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